퇴원하자마자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 탕수육이에요. 제가 그 같은 옷을 5벌 샀습니다. 그래서 안 빨고 계속 똑같은 거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빨아서 입고 있습니다. 초파리는 동물이 아니라 과학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대성에서 생명과학원을 가르치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궁금한 점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수업에서 제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궁금증이 좀 생겼나 봐요. 지금 앞에 사람들도 되게 많고 카메라도 몇 대나 있어가지고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 집 아니고요, 스튜디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치 0.1 딱 완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2, 2.0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0.2, 2.0이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내서 문제도 좀 많이 집어넣고 하려다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로 지금은 좀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브랜치 과정까지 다 끝내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제 워커홀릭 성향으로는 아마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뭔가를 바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생에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사실 사람이란 게 워낙 다면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제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많이 MBTI 궁금해 하잖아요. 학생들이 궁금해 한다니까 한번 검사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결과는 ISFJ로 나왔어요.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제가 검사하면서 느낀 건데 이 검사라는 게 제가 뭘 클릭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설문 내용들을 봐도 제가 한 10년 전에 검사했으면 분명히 다르게 나왔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10년 뒤에 검사하면 또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완전히 확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항상 똑같게 나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인생의 좌우명? 좌우명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 간에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술자석에서 어떤 선배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천재를 어떻게 생각하니? 천재란 뭐라고 생각하냐? 천재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천재인데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어. 그건 이미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내가 남들한테 비춰졌을 때 야, 이 사람 이 분야에선 천재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최소한의 여지라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하면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왜 본명 안 쓰시고 본명 쓰실 생각 없으세요? 그건 뭐 딱히 큰 이유는 없고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가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명을 쓰면 그 본명이 이제 제 지도 교수님 귀에 들어가면 좀 안 좋은 소리 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사실 본명을 안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본명을 안 쓰고 가명을 쓰면서 다행히 제가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명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계속 그냥 가명을 꾸준히 쓰게 된 거고요. 제가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을 나중에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다. 너 학원에서 강의한다며, 잘 나간다며 그러시면서 오히려 뭐 얼마 버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너 강의할 거 있을 때 혹시 내가 가서 강의할 건 없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제가 오해했던 걸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암기법 중에 술이 많이 등장하던데. 술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저 1년에 술 한 번이나 2번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이제 일을 하는데 지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술 암기법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 인슐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인슐린의 슐 때문에 관련된
암기법을 만들다 보니까 술 관련이 많아진 것뿐이에요.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떻게 드시나요? 아, 좋아하는 음식이요? 한식 좋아해요, 한식. 저는 뭐 완전 한식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음식들, 뭐 중국 음식, 일식, 타이, 베트남, 다 이런 류 음식들 좋아하고, 그리고 뭐 튀김 음식 같은 거를 좀 안 좋아하는데, 탕수육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탕수육. 뭐 좀 이따 에피소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맹장 수술을 받고 나서 퇴원하자마자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 탕수육이에요.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이미 답이 나왔죠. 탕수육일 것 같은데요.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으시는 제가 원래는 작년 촬영분 초반을 좀 보시면 제가 원래 라운드 티도 좀 입고 셔츠도 입고 골고루 입었었는데, 이게 라운드 티를 입으면 지금 여기 카메라 여기 마이크 달려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늘어지더라고요. 셔츠 입는 게 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셔츠를 잔뜩 샀습니다. 제가 그 같은 옷을 5벌 샀습니다. 그래서 안 빨고 계속 똑같은 거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빨아서 입고 있습니다. 선생님, 대학 가면 진짜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일단 저도 대학 시절에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학생활, 대학원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였는데, 제가 대학원 때 박사과정 때 이제 초파리를 키웠어요. 초파리의 발생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초파리가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좀 귀찮은 게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며칠을 그냥 보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종합병원을 갔더니 이 병원에서 왜 이제 왔냐고, 지금 이거 맹장염이 너무 오래돼서 터지기 직전이다, 지금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퍼뜩 든 생각이, 그럼 내 초파리들은? 걔네들 큰일 났네.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급하게 저 죄송한데 이제 한 2시간만 시간 달라고 그랬었어요. 급하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타고 실험실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실험실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화로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 드리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됐어요. 초파리를 하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초파리 집단을 수백 개 키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전화로 설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서 그걸 다 어레인지를 해주고, 그리고 택시 타고 오자마자 바로 마취 들어가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정말 급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쳤고, 그 당시는 요새 맹장 수술하고 다르게 좀 배를 많이 찢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무통주사가 없었어요. 무통주사도 못 맞고 이 배를 찢어놨는데,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리 퇴원하고 싶으면 소화작용이 촉진이 돼서 방귀가 나와야 퇴원을 시켜줄 거다. 근데 이제 저는 급했죠. 왜? 초파리들 때문에. 빨리 퇴원을 해야 되겠어. 그날 수술을 한 직후부터 이 링거를 꽂았잖아요. 링거를 꽂은 이 대를 잡고서 복도를 계속 이게 배를 부여잡고 걸어 다녔어요.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계속 복도를 막 수십 번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집에 가서 탕수육만 빨리 먹고, 그리고 다시 실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대학 시절에 채집 여행이라는 걸 자주 갔었어요. 원래 이 생물학과 쪽에서는 채집 여행들을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생물학과이기 때문에 버섯 채집을 하러 갔어요. 그 전국에 그 공기 좋은 유명한 명산들에 가서 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버섯 채집을 하는데, 산에 가서 이제 버섯을 그렇게 이제 보면서 다니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산에 가면 그렇게 버섯이 눈에 보여요. 선생님 혹시 최애 동물이 초파리인가요? 아니에요. 초파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초파리는 동물이 아니라 과학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럼 내 초파리들은? 사실은 동물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좋아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동물들은 전반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애 미생물도 있으신가요? 미생물이요? 이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안 보이는 작은 세균이나 또는 원생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크기가 큰 버섯도 미생물에 속해요. 버섯이 미생물이라고 하면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버섯도 미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키웠던 미생물이 하나가 있는데, 테트라이메나 피리포르미스라는 애인데 잘 모르시겠지만 아메바가 얘를 먹고 살아요. 근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단세포 생물이라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느라고 한동안
액에다가 넣어서 키웠었어요. 근데 키우면 이제 얘네들이 막 증식을 해서 많아지거든요.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액을 들고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가끔가다 저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단체로 헤엄을 치면서 물결이 생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 그게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가끔 그거 보면서 멍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네요. 테트라이메나 피리포르미스. 선생님은 왜 의대 안 가시고? 뭐 그 얘기를 굳이 드리자면 저희 때에는 지금처럼 의대가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전체 모든 대학교를 다 통틀어서 가장 이과에서 높은 과가요, 서울대 물리학과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대 의대랑 저희과 서울대 미생물학과였어요. 그리고 서울대 전기전자 제어계측공학부인가 하는 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뭐 이제 서울대 나머지 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의대들이 그 밑에 포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좀 피를 싫어했었어요. 피 보는 거 무서워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의대는 절대 안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의대를 빼고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생명과학 계열과를 가야지 해서 골랐던 게 이제 미생물학과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 그러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생쥐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쥐 실험이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피란 피는 정말 다 봤습니다. 너무 속상했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 녀석이 이제 서울대 이제 일반과를 간 친구예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가 갑자기 한탄을 하더라고요. 형, 제가 그 당시 점수가 사실 연고대, 의대나 뭐 이런 데 갈 점수였는데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서울대가 제일 좋았으니까 저 서울대 일반과 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대가 너무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 그 당시에 자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겨우 남의 종기나 짜주는 과 갈 거냐? 의대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지금 의대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나중에는 또 다른 과가 또 인기가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재만 보고서 과를 선택하는 게 항상 진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학생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예측해서 과를 정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역시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모험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지는 그 당시에 그냥 선택을 한 거고, 미래는 운명에 맡겨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이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로 가서 무슨 과를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요, 저는 대학 안 가고요.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아니, 과거를 다 아는데 과거 가가지고 뭐하러 공부하고 있어요? 나 로또 사고 주식 사고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부동산 땅 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모험입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저 조금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혼자 좀 조용히 있었어요, 늘. 그리고 뭐 애들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렇지 않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솔직히 이거 거짓말이고, 1학년 때 좀 많이 열심히 했었고요.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갈수록 조금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좀 오락실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큰 고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다른 학생들은 좀 선행학습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뭐 망했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쳤는데 뭐 대부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자신이 속상해가지고 시험지를 다 발기 다 찢어가지고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냥 다 쳐놓고 그냥 뚝 닫고서 그러고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한 건데, 집에 와서 그 다 찢어 발긴 시험지 다시 꺼내서요,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다 맞췄어요.
하나하나 다 맞춘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참고서랑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기를 하고서 내가 이래서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수학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요. 당연히 이제 선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영어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영어 단어도 막 열심히 외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뒤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지만 뭐 그 덕에 제가 이제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덕분인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전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 선발해서 모아서 수학 시험을 이제 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성적이 좋아서 서울 지역 대표까지 해서 이제 전국 경시 대회까지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래서 거기에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찔하기도 하고 가장 영광스럽기도 한 뭐 이게 같이 있는 기억이 되겠네요. 선생님 현역 시절에 등급이 어떻게? 등급으로는 모르겠고 저희 때는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등급보다는 이제 전국 성적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참 모든 추억이 아름다워요. 과거의 이런 아픈 기억들은 많이 좀 삭제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느 날 우연히 제가 한 20년 전에 써놨던 일기장을 우연히 봤는데 마침 고3 때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나는 시험 망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온갖 우울한 얘기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도 고3 때 그랬네. 그걸 깨달으면서 야, 학생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다그칠 게 아니구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나도 참 내가 못했으면서 그걸 기억을 잊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 바꿔 얘기해서 제가 가장 안 좋았던 성적은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가장 좋았던 성적은 한 전국 50등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참 모든 추억이 아름다워요.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는데 어떤 이유로 강사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게요.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학원계로 오는 게 굉장히 큰 제 선택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뭐 경제적인 사정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뭐 집안 사정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교수가 됐을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교수님들, 아주 소수의 몇몇 교수님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제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잘 해주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수가 되면 내가 교수가 돼 있는 평생 동안 내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완벽하게 잘 케어하고 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과 뭐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 선뜻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는 고등학교 강의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수학 강사를 하고 싶었는데 학원에 지원을 했더니 학원에서 너는 전공이 생물학인데 뭔 수학을 하냐, 과학을 해라 하면서 이제 공통과학 수업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물리, 화학, 뭐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공통과학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후 지나서 의대, 치대, 약대 뭐 이런 강의 쪽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수능 강의로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 혹시 발음 연습도 하셨나요? 그 발음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발음이 좋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따로 연습한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원래 이 대성에서 촬영하기 전에는 원래 전자칠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칠판 수업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 이 대성에 와서는 제가 칠판에다가 분필을 짚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고생을 했어요.
글씨가 안 써져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 날 잡고서 주말에 와가지고 혼자 스튜디오 빌려서 대성 스튜디오에서 혼자 계속 판서 연습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제가 이제 약간 소심한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맨날 수업할 때 하는 얘기가 트리플 A다, 뭐 폴리 A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뭐 화면 앞에선 얘기 잘 하시는데요 그러는데 이건 이제 학습한 거죠. 원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긴장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이 화면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강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나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뭐 학생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한 최선은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5번째, 왜 피트에서 수능 시장으로 넘어오셨나요? 아시다시피 피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수능으로 넘어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은퇴할 생각이었었어요. 원래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은퇴를 하게 가만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좀 연락들을 주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대성에서 최종적으로 저를 너무 많이 설득을 해주셔서 이렇게 대성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능과 피트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아까도 역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피트와 수능의 차이 하면은 먼저 수능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능에서는 약간 뭐 기본적인 생물 문제들 좀 있고 개념형 문제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논리 퀴즈 같은 문제들이 이제 추론 문제들이 어렵게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푸는 게 결국 성적을 얻는 관건이라면요. 피트 같은 경우는 그 논리 퀴즈 같은 문제들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들이 과정들이 있으면 그 과정 각각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실제 생물학과 더 가까운 건 피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미트, 피트, 즉 의대, 치대 그리고 약대 강의를 할 당시에는 수능으로 따지면 그 추론형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 있죠? 그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그래서 그 분량이 아마 여러분들 수능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통틀은 것보다도 더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생물 한 과목이.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수능에서는 그것들이 매우 허무하게도 아주 짧게 뭐 몇 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13문제, 14문제 이 정도로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허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당연히 추론 문제들은 제가 이제 미트, 피트 할 때 하던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 준비가 조금 힘들었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제가 문제를 풀면서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킬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막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이제 한 2년 후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원래 얘기가 돼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땡겨졌어요. 그런데 땡겨진 시점이 3개월 후에 갑자기 하라 뭐 이렇게 좀 땡겨져 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게 3개월 만에 이 추론 문제 유형들을 다 제가 익혀서 단순히 여러분들을 익히는 거와 다르게 저는 또 그걸 스킬까지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실 그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막 신경 쓰고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병도 나고 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병원도 좀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스킬들은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제일 신기하게 떠올랐던 거는 뉴런 단원에 있는 막전이정렬법인데요. 그거는 제가 한 이틀 정도쯤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눈에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잠을 잤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깨가지고 그걸 막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막전이정렬법이에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뭐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며칠에 걸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론칭한 첫 해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풀커리를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고양이 과정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고양이 과정에서도 제가 많은 스킬들을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제가 만족할 만큼의 스킬을 다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지나고 이제 올해 시작을 하면서는 더 많은 스킬들을 더 생각해내고 고민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고양이 과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습니다. 선생님 최애 스킬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제 최애 스킬이라면 아무래도 다인자 유전 스킬이 되겠죠. 제가 원래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내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자 해서 막 증명 방법 만들려고 고민해 본 적도 있고 좀 막 그렇게 수학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인자 유전 부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접근할까 고민을 하다가 논리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스킬들을 개발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인자 유전 스킬 중에서는 제 스킬이 감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그냥 단순함 게 없이 정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체계화시킨, 사실 스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다인자 유전의 풀이 논리를 완성을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완성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산모에서 다인자 유전 문제가 2문제나 나와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고양이 표지에 나오는 고양이는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아, 아니죠. 네, 직접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고요. 네. 고양이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이름들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를 직접 키우세요? 굉장히 오래 키웠어요. 네, 그리고 고양이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뭐 그런 걸 다 들려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제가 원래 잠을 줄여보고 싶었는데 잘 안 줄더라고요. 제가 실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사당오락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잠을 줄이고서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결심이 서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커피가 그렇게 잠을 안 자는데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하루 제가 이제 커피를 이만한 큰 거의 대야 같은 데다가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셨거든요. 웬걸요. 배불러서 바로 잤습니다. 그래서 잠 줄이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전에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좀 잠을 많이 줄였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3시간 자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잠을 많이 줄여서 극단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요새는 좀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 잠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는데 다만 이제 그 7시간을 자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7시간을 연속으로 자는데 저는 그렇게 안 자고 잠을 한 5시간 자고 쪼개서 한 2시간 낮에 자고 약간 이렇게 자는 편이에요. 그 스페인의 시에스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잠 2시간 자고 밤에 5시간 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워라벨이 아직까지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일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사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제가 워낙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은 해요. 하지만 이제 그때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간단하게 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평소 많이 하는 거는 TV 보는 거랑 영화 보는 거 많이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워낙 활자화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활자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많이 안 보게 됐고 대신에 영화랑 TV 쪽을 많이 봅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장르 안 가리고 다 보는 편이고요. TV는 연속극 형태로는 잘 안 봐요. 왜냐면 그렇게 보려면은 매번 그 시간을 지켜서 봐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속극 형태로는 잘 안 보는데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은 챙겨서 봤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들이 약간 개그 프로그램
또는 요리나 여행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약간 대리만족을 한다고 할까요?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애 영화 한 편만. 최애 영화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많아서 손으로 하나를 꼽을 수가 없네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좋아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영화가 많은데 제가 옛날에 특히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기는 해요. 아마데우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제가 매우 좋아해가지고 한 6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면 그 영화가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살리에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아마데우스를 질투해서 죽였다. 약간 뭐 그런 류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살리에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평범한 자들의 신이다. 그래서 나는 천재였던 모차르트를 죽였다. 평범한 자들을 대변해서 죽였다. 약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콤플렉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의 질투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그 영화를 매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인 여러분들한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을 함부로 얘기했을 때 뭐 제가 꼭 옳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업에서도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뭐 이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뭐 아저씨가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뭐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요.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제가 수업 자체에서는 많이 제 얘기를 드리기 어렵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